한국 주식은 네. 이거 그 미국 주식하고 좀 다르게 계속 네네. 모아가는 거 아닌 것 같다. 네네. 이런 분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진짜 모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부자하고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제 주변에는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유명하신 슈퍼개미들도 있지만 이제 방송에 아예 나오기 싫어하는 슈퍼개미 분들이 많으신데 한 분이 저하고 되게 이제 매주 점심을 같이 하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점심을 매번 하는데 금융위기 때 자기 계좌에 4,600만 원 있었어요. 그 2008년? 네. 다 녹아가지고. 다 녹아서? 네. 계좌가 원래 몇십억의 자산이 있으셨는데 금융위기 때 보니까 4,600만 원. 큰 돈이죠. 사실 4,600만 원이 큰 돈인데 그래도 30억 있던 사람이 4,600만 원 있으면 못 견디죠. 네. 그분이 10배짜리 종목을 3개를 냈어요. 네. 그때 이후로? 네. 금융위기 때 이후로. 그때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을 탄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아직도 안 파신 종목도 있어요. 10배가 났는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산이 500억 넘게 이제 자산을 일구셨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죠. 네. 그분을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여의도에 이제 어떤 숨은 고수들을 보면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냐? 이게 아닌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종목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를 그냥 너무 이렇게 퉁쳐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그렇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금의 어떤 헤게모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10년 이후로는 전 세계의 성장이 다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빅테크 시대였잖아요. 이른바 빅테크 시대였고, 미국만 성장하고,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의 어떤 주가 차트가 뭐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 박스권이에요.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뭐 더 빠진 데도 있고요.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도 이제 그 어떤 과거의 성장, 고성장에 비해서는 좀 눈높이가 이제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조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몇 배짜리 종목은 매년 나와요. 네, 매년 나오죠. 작년에도 10배짜리 종목이 나왔어요. 네. 뭐 텍스트라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10배가 났거든요. 한 해 동안. 네. 그렇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변동성은 크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제 IT 쪽을 좀 전문으로 네. 투자를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네. 혹시 조금 뭐 깊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좀 네. 이렇게 이건 이 섹터는 좀 별로다. 네네.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네네. 좀 이런 섹터가 좀 있으신가요?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섹터는 잘 안 보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테마성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을 좀 따라붙어서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개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오른 거. 네네. 예. 그렇죠. 이게 이미 오른 거를 붙어서 먹을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그럼 봄. 그죠. 봄. 봄에는 그게 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 난 종목 상따하면 내일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즘에는 가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국민주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어떤 네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던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은 그 어떤 이번 정부, 그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1호 규제 샌드박스가 인터넷 뱅킹이었죠. 그죠? 인터넷 은행.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수혜를 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네이버도 이제 같이 언택트 이런 흐름에서 또 되게 좋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또 이게 골목 상권 침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또 이제 역적이 됐고, 그죠? 네쿠캅에 그러다가 이제 역적이 됐죠. 지금은 네. 수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에서. 그런데 일단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처럼 우리 또 눈높이는 이전에 상승했던 것만큼 그런 반등을 기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우리 김범수 의장이
어떤 의장직을 사퇴하고 지금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카카오가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보면 결국 그 콘텐츠 같습니다. 예, 콘텐츠. 특히나 웹툰. 네, 카카오 페이지, 뭐 일본의 피코마 이런 쪽에서 뭔가가 또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뭔가 제대로 된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슈가 붙었을 때 또 실적까지.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요. 기업 이익이 막 성장하는데요. 거기 막 멀티플까지 붙어줄 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오버슈팅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가 그 전에 대세 상승했을 때 그 구간이 그랬었거든요. 카카오는 원래 돈 못 벌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막 돈을 벌더니 막 멀티플 아름다운 그림들이 붙어요. 그럴 때 시세가 나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사이클을 올려면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이제 그런 트리거가 나올 때 따라 붙어도 뭐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 네. 뭐 정 투자할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내가 굳이 뭐 돈을 묵혀둬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선호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항상 카카오가 좋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카카오 그 이제 오르기 전에. 네. 저 분할하기 전에 막 그 15만 원까지 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는 카카오가 뭐 15만 원, 18만 원 가면 안 오르던 주식이었어요. 그게 그 분할하기 전에 50배, 5배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이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네이버가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막 이렇게 자회사 상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결국 이제 해외 쪽에서 뭔가 제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한 3억 명 정도 가입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90%가 외국인이에요. 그게 큽니다. 네. 이만한 플랫폼을 가진 테크 회사들이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주식 그리고 투자 시장 이렇게 해서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조금 네. 벗어나서 아까 부동산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 한번 암호화폐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혹시 암호화폐 네. 대표님 좀 보시고 그러시나요? 저는 이제 그 시세 파악은 하는데 제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안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자산의 네. 소액이라도 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입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터키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자산가들이 결국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그죠? 해피처로 이제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유용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는 좀 퀘스천입니다. 이 자산하고 화폐는 좀 다르거든요. 화폐는 어쨌든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크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죠. 네. 자산으로의 가치는 있는데,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아무 화폐라 하기에는 조금 화폐로서의 입증은 좀 필요하다. 다만 자산으로서 가치는 입증했다. 그래서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요. 목돈은 없는데 이제 뭐 소비하고 이렇게 하고 월급 받고 난 쓰고 나니까 한 1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투자를 좀 할 때 뭐 주식, 뭐 암호화폐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뭐 월급쟁이 생활했고 기자 시절 기자가 그렇게 저는 뭐 박봉인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넉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때 모아갔던 전략은 저는 이제 일단은 세 개로 쪼갰어요. 일단은 그때는 이제 또 그 우리 적립식 펀드의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펀드는 별로 매력이 없고요. 그때는 이제 펀드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펀드를 사. 그리고 적금을 3. 그리고 금리가 그때는 5% 정도 됐기 때문에 네, 3 가져가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3 정도 가져가고 적금이 5%였어요. 네네. 5%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고금리. 입사했을 때 그때 막 6%, 뭐 7% 이렇게 적금 그 금리 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럼 너무 아재 같으니까. 그렇게 가져가다가, 네. 일단은 이제 펀드도 4개 중에서 펀드도 쪼갰어요. 펀드가 3이고, 적금이 3. 펀드가 4. 그리고 이제 그 적금이 3. 그리고 주식이 3. 주식이 3.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펀드를, 국내 주식형 펀드 하나, 그리고 그러면 10%겠죠? 그리고 해외 선진국 지수 하나, 그리고 해외 신흥국, 브릭스 중심의 그거 하나, 그리고 원자재 펀드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1년에 2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좀 그 주식 쪽에서 수익이 나면 또 다른 자산으로 좀 옮기고 또 주식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적금을 좀 빼서 네, 이렇게 좀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 자금 마련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중에 뭐 집도 그런 식으로 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보면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직장 초년생이라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뭐 3, 국내 주식 3, 뭐 해외 주식 뭐 한 3, 뭐 미국 주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적금 3, 적금 금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적금 3, 그리고 뭐 1 정도는 뭐 우리 암호화폐 같은데, 네. 암호자산.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금 3, 적금 3 그 부분을 삼성전자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저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금이랑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언제든 이게 그 유동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이죠. 네. 이렇게 상세하게 경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아까도 좀 말씀 여쭤보긴 했는데 만약에 목돈으로요. 한 지금 그냥 1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1억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번에 나눠서 그냥 분할 매수로 뭐 한 3종목, 5종목 이렇게 그냥 1억 있으면 한 20번으로 쪼개셔야 돼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테스트예요. 자기 성향을 모르잖아요. 그죠? 본인은 본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나를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자금을 그러면 이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한 번에. 그러면 500만 원을 한 종목 몰빵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크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사고 내가 그러면 매주 월요일 날 사야지. 스스로의 약속이죠. 대부분 못 지켜요, 여러분. 대부분 못 지키고 저도 잘 못 지키는데요. 어쨌든 항상 그 쪼개서 투자하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큰 자산가신데 그분은 한 주씩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한 주씩 사요. 한 주 많이 눌러야 되죠, 그 대신에. 요즘에는 AI가 한 주씩 많이 사긴 하는데. 그렇죠. 한 주씩 그러면은. 네네. 한 주씩 사고 또 한 주씩 시장가로 계속 한 주씩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와, 사는 그렇구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자동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시간별로 이렇게 사게. 왜냐면 그렇게 습관을 안 해놓으면 막 지금 안 사면 내가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미 시세가 막 호재가 반영돼서 6%, 7% 떠 있는데 내가 덥석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막 이게 보합까지 밀려버리면 또 팔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매매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1억이라는 내가 자산을 굴릴 만한 그릇이 돼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진짜 약속한 대로 20번에 나눠서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1억 의존하셔도 돼요. 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넣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한 번에 막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조금씩 해서 알고 그렇죠. 감당 가능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원래 이게 뭐 노쇠 그릇을 키우려면 엄청 두들겨서 그죠? 아프게 두들겨야 되죠. 맞아요. 그럼 자기 그릇을 키우려면 아픔은 필요해요. 네. 절대 그릇은 그냥 커지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처음 맞아보는 이런 거라서 그러신가. 혹시 조금 가이드라인 같은 거, 원칙 같은 거, 그동안 이제 투자 시장에 계시면서 느꼈던 것들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항상 이제 그 기회라는 거는 준비되지 않으면 오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 항상 조정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을 견뎌서 이겨내는 사람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퇴출되는 사람도 갈리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뭐 저도 그래요. 뭐 너무 전문가들 말 믿지 마시고 어떤 본인의 원칙. 아까 이야기한 것도 뭐 20번 쪼개서 투자라 뭐 10번 쪼개서 투자라 이것도 이제 꼭 그거를 뭐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스스로한테 이제 뭔가 금제를 줘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힘과 그게 의지가 있냐라는 걸 이제 검증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원칙과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긴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 시장이 빠져도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궁하면요. 지금은 굉장히 궁하죠. 네. 궁하면 이제 변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변하면 또 통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이 시장에서 자기가 통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제 통하면 또 이제 다시 좋아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데요. 네. 똑같습니다. 한 곳으로 이렇게 가면 그렇죠. 통하는 거고. 그렇죠.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 상태가 만족스러우면 변해야겠다는 이유가 없죠. 그죠? 그죠? 나 지금대로 가면 계속 잘 되는데. 그런데 항상 뭔가 이 시련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은. 그죠? 그 시련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네. 거기서 또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이제 노력하다 보면 또 거기서 통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네. 그러면 또 상황이 나아지고, 또 이제 뭔가 시련이 오겠죠. 인생이라는 게 그 희노애락의 네. 그 계속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네. 순간적으로는 좀 감정이 힘들고 네네. 계좌를 보면 슬플지라도 네네. 이걸 또 견디면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네네. 슈퍼개미의 사례처럼 그렇죠.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올해 뭐 저도 경험은 일천하지만 올해 있다 보면 누군가의 피와 살이 또 걸음이 돼서 또 네. 새로운 뭐 세상이 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코로나19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전에 누가 주식 가지고 있던 분들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또 새로운 어떤 토양이 되지 않으리라 보장은 없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게요. 항상 네. 어떻게 승승장구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위기도 잘 견디고. 그렇죠. 예. 예, 대표님 오늘 진짜 피와 살이 되는 네.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혹시 끝으로 네네. 좀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네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아까 뭐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 이제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 이제 뭐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그럼 주변에 부자가 없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행동을 이제 항상 네. 많이 보는데요. 네. 일단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다. 네. 네,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편견이 적어요. 편견이 적고요. 일단은 그렇죠. 사실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러죠. 어떤 분야에서 그죠 우리 그 옹 대표님도 이거 1만 시간 하다 보면 여기서 뭔가 장인이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고.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1만 시간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괜히 편견만 생기고요. 괜히 어떤 종목은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사이 회사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아무런 편견이 없기 때문에 막 사요. 수익 확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만큼 이렇게 편견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자산가들은 젊은 후배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호기심 있게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예전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한 중학생 아들을 두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때 어글리 슈즈, 그때 GD가 막 어글리 슈즈 신고 나와가지고 막 트렌드가 됐어요. 저런 못생긴 신발 왜 신어? 그랬는데 그분은 그걸 캐치하셨나 봐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한테 요즘에 뭐 20명, 30명 되나요? 그래서 야, 니네 반에서 5명 신을 때 이야기해줘. 진짜요? 네, 그래서 10%를 사셨어요. 와. 필라 코리아를. 대박이다. 네, 그리고 야, 니네 반 10명 되면 이야기해줘. 그래서 20%를 더 사셨어요. 와. 니네 반에 절반이 되면 이야기해줘. 라고 해서 확 사셨는데요.
그 해 필라코리아가 한 8배 올랐을 거예요. 야. 그분은 수익을 2~3배 내셨죠. 어.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지인이 부인분이 스튜디스이신 거예요. 스튜디오스. 아니 삼양라면 그러면 예전에 막 우리나라 3등 라면이었잖아요. 그죠? 뭐 농심, 오뚜기, 삼양 그러면 옛날 우지파동 막 이런. 그런데 저기 동남아 인도네시아 갔더니 편의점에 전부 불닭볶음면이라는 이상한 라면이 다 깔려 있더래요.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흘려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불닭볶음면이 삼양 챌린지라 그래서 동남아 친구들이 나 매운 거 잘 먹어. 그래서 막 그거 먹는 챌린지가 유행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이 대박이 난 거예요. 삼양식품이. 그래서 거기서 한 몇 배가 났거든요. 단기간 시세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특이하네? 라고 지나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남들하고 좀 더 다르게 보고 투자의 기회를 잡을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항상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딱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항상 그죠 5분 대기조 같은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편견이 없어야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트렌드들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 생활 속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특이하네. 그러고 왔는데 투자자들은 그걸 귀신같이 캐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네. 투자로 좀 이렇게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신 분들 가운데 네. 혹시 학력 있잖아요. 네. 학력이 다 이렇게 높거나 네.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게 다 좋거나. 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에요. 네. 정말 학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학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정말 뭐 뜬금없는 일을 하다가 대박이 나신 분도 있고요. 정말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돈을 버는 방법은 그래서 다양하구나. 근데 돈을 잃는 방법은 거의 한두 개. 손절을 못하면 돈을 잃는구나. 손절을 할 때는 절대 물타기를 하지 말고 기계적 손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기계적 손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자기가 좋게 봐도 이게 마이너스 15%가 되면 탁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렇구나. 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상승 초입에 내가 들고 있다가 팔아버리죠. 만약에 내가 계속 끙끙거리다가 2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한 2만 2천 되면 팔았죠. 그러면 회사를 받는 더 좋아. 그러면 3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대부분 못 사요. 근데 사요. 그분들은. 사요. 자기가 판 가격 잊어버려요. 네. 물론 이제 툴들 그러면서 그러긴 하는데. 근데 진짜 훈련 안 됐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하죠. 네. 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역사, 이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봐온 그런 생생한 사례까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좀 공부 좀 해봐야겠다. 마음 차리고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이 웅달책방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신 그리고 IT의 신에 가서 또 IT 쪽에 더 많은 관심과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그렇게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내용 보고 제 채널 오시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훨씬 전문적이고 딥한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IT 전문가라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3나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저도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의 신, 투자의 신을 운영 중에 있으신 이영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